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대학생으로 용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엄마 친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김윤진 이모는 제 엄마의 친한 동생으로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는 미녀입니다. 비록 나이는 38이지만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최강동안이죠. 매일 요가를 하는 그녀는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 잘록한 허리는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윤진 이모를 처음 본 이후로 저는 이 성숙한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원래 그녀의 집은 매우 부유했었고 그녀의 남편은 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그녀의 남편은 회사 자금을 모두 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재무이사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은 부자 동네의 대저택과 모든 부동산을 팔아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처분하느라 바빠서 그녀와 딸을 돌볼 수 없었고 결국 그녀와 딸을 저희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저희 집도 마당 있는 2층 단독주택이고 집안 공간이 넉넉했고 그녀의 딸 학교와 가까웠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며칠 동안 너무 흥분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부모님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때문에 국내에 거의 없으셔서 그녀와 그녀의 딸이 우리 집에 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이죠. 민규야, 더러운 옷 있으면 이모가 같이 빨아줄게. 어느 날 점심에 제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김윤진 이모가 갑자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모는 오늘 느슨한 집안복을 입고 있었고 걸을 때마다 성숙한 매력을 풍기며 그 아래로는 탁월한 힙과 긴 다리가 있어서 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시원하게 지내려고 저는 방에서 팬티 하나만 입고 있었죠. 이모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모, 제가 지금 옷을 안 입고 있는데 나가주실 수 있나요? 이미 나이가 있는 이모는 어떤 상황도 다 겪어본 사람이라 나가지 않고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 꽤 부끄러워하네. 이모가 뭘 못 본 게 있겠니? 이모가 너 어렸을 때 안아줄 때 너는 맨날 이모 앞에서 기저귀를 갈아줬던 기억도 안 나니? 알았어, 빨리 더러운 옷 내놔. 지저분하면 여자애들이 좋아하지 않아. 옷을 이모에게 빨게 한다는 생각에 얼굴이 목까지 빨개졌습니다. 이모, 제가 세탁기로 직접 할 수 있어요. 이 녀석, 속옷은 손빨래가 좋다는 걸 몰라? 남자가 무슨 빨래를 해? 이모가 해줄게. 그리고 이동안 신세를 지는데 이모가 너한테 집세도 못 내면서 빨래 정도는 해야지. 너가 왜 이모를 싫어해? 저는 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이모는 엄마 친구잖아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김윤진 이모는 제 침대 옆으로 가서 제가 벗어놓은 더러운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빨간 속옷을 집어들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속옷에는 남자의 체취가 남아있었고 그 냄새에 김윤진 이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이 외도 중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의 남편은 밖에서 애인 여러 명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형식적으로만 부부 생활을 하여 그녀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물론 엄마와 그녀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죠. 어느 날 집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외도를 알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엄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가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오랫동안 여자로서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마음에 약간의 흔들림이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윤진 이모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제 속옷을 다른 더러운 옷들과 함께 모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규야, 이모가 할 일도 없으니 이젠 이모가 네 거 다 빨게,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젠 이모가 내 거 빨게 해준다고?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 녀석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김윤진 이모도 제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옷을 들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그 생각에 빠져들었고 이모가 나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진 이모는 빨래를 다 한 후 언제나 그렇듯이 요가 매트를 꺼내어 워밍업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매일 거실에서 1시간 동안 요가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는 그걸 몰래 볼 기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모는 몸에 딱 맞는 요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상체는 배와 배꼽이 드러나 있었고 하체는 하얀 아름다운 다리가 완전히 제 눈앞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모의 몸매는 20대 젊은 여성들보다도 더 섹시하고 굴곡이 뚜렷한 곡선은 성숙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이모는 다리를 곧게 뻗어 한쪽 다리를 바닥에 놓는 일자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똑바로 벌어져 바닥에 고정되었고 저는 그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윤진 이모의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규야, 이모 좀 도와줄래? 저는 몸의 반응을 제어할 수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걸어갔습니다. 이모는 똑바로 서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이 동작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상상들이 떠올라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거꾸로 서서 다리를 벌렸습니다. 어서 이모 다리를 잡아줘. 저는 급히 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이 이모와 마주보고 있어서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이모의 허벅지 안쪽이 보였습니다. 이모의 특유의 향기가 제 코를 찔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모의 다리는 군살이 하나도 없었고 저는 민감한 코로 즉시 특별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코를 찡그리며 냄새를 맡고 자세히 보니 이모의 속옷 끝에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젖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몸도 반응이 왔습니다. 이모는 자신의 몸이 어쩔 수 없이 반응한 것을 내가 알아챘을 거라는 생각에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움에 몸이 약간 흔들렸고 저는 서둘러 이모의 몸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몸은 이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붙었습니다. 김윤진 이모는 남편 외의 남성에게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기운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랫 입술을 깨물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규야, 좀 더 가까이 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거야. 죄송해요, 이모. 이모가 너무 예뻐서 지금 몸 붙이기가 불편해요. 바보야, 그게 뭐가 부끄럽다고 그래? 김윤진 이모의 붉은 입술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모습은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모가 너 도와줄까? 뭐라고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것도 이모가 먼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행동이 멈췄고 이모의 매력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이 마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규야, 너가 날 싫어하는 거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구나. 김윤진 이모는 당황하며 부끄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모를 나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너가 이모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모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참는 건 몸에 좋지 않아. 이모는 다 알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모가 알아서 할게, 민규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갑자기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김윤진 이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이모의 딸 연서가 돌아온 거야. 김윤진 이모는 재빨리 일어나 옷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딸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지 엄마로서의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도 급히 옷을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연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와 이모가 소파에 다정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어떤 특별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너와 민규 오빠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연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모는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연서야. 그냥 내 오빠랑 얘기 좀 나누고 있었단다. 저도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연서야. 그냥 쉬고 있었어. 너는 학교 잘 다녀왔니? 연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이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윤진 이모의 얼굴이 목까지 빨개졌습니다. 민규가 이모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있었단다.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서 민규 오빠가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어. 민규 오빠가 마사지도 할 줄 아는구나. 나도 해줘. 연서는 의심하지 않고 책가방을 던지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얼른 방에 가서 숙제해. 이따가 밥 먹어야 하니까. 김윤진 이모가 꾸짖자 연서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와 이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규야, 우리 그만하자. 이모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말을 했어. 연서가 알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이모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자 이모는 곧바로 저를 막았습니다. 오늘 일은 잊자. 우리 둘 다. 이모는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한 뒤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이 자꾸 떠오르며 제가 한 대담한 행동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이모가 거절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저는 이모와 연서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일이 떠올라 저는 이모와 눈을 마주치기 어색했지만 연서는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이모는 연서를 재촉했습니다. 연서야, 빨리 가서 씻어. 내일 학교 가야지. 엄마, 조금만 더 보고 싶어. 연서는 투덜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연서야, 얼른 가서 씻어. 방학 때 되면 오빠가 에버랜드 데려가 줄게. 정말? 좋아, 오빠 말 들을게. 오빠 꼭 약속 지켜야 해. 물론이지, 꼭 데려가 줄게. 오빠는 안 속일 거야. 연서는 옷장에 가서 몇 벌에 갈아입을 옷을 꺼내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와서 제 등 좀 밀어주세요. 김윤진 이모는 딸의 부끄러운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너 이 녀석, 다 큰 애가 아직도 엄마한테 등을 밀어달라니 창피하지도 않니? 여기 다른 사람도 없잖아요. 민규 오빠는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규 오빠는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 이곳은 내 집이잖아.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지? 저는 욕실 밖으로 걸어가서 안에서 들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작은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저보다 더 커요? 이 녀석, 부끄럽지도 않니? 민규가 밖에 있는데. 민규 오빠는 못 보잖아요. 엄마, 저 다 씻었어요. 김윤진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몸 잘 닦고 나가라. 네, 알겠어요. 연서는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밖에 민규 오빠가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니? 민규 오빠는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이 녀석. 알겠어, 알겠어. 방으로 갈게.
연서는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연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규 오빠 몰래 보지 않았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가 왜 몰래 보겠니? 나 성숙한 여자가 좋아. 너는 내 타입이 아니야. 저는 말하며 연서를 돌려보냈습니다. 연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서가 방에 들어갔지만 김윤진 이모가 아직 욕실에서 샤워 중이라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욕실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문을 세게 밀어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윤진 이모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발을 감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고 당황하여 급히 몸을 가렸습니다. 민규야, 왜 들어왔어? 어서 나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모, 비명 소리가 들려서 걱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김윤진 이모는 긴장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어. 괜찮으니까 나가줘. 그럴 수 없어요. 만약 후유증이라도 남으면 큰일이에요. 저는 단호히 대답하며 이모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저는 김윤진 이모를 안고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모는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규야, 왜 나를 내 방으로 데리고 왔니? 이모, 발목을 다치신 것 같아요. 빨리 치료해야 해요. 제가 마사지 좀 할게요. 안 그러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숨이 가빠지며 말을 했습니다. 이모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바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 민규야. 내가 도와준다면 고맙지. 민규야, 너 정말 치료할 줄 알아? 물론이죠. 예전에 마사지사에게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내심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눈을 가리시면 덜 아플 거예요. 김윤진 이모는 이 상황이 매우 부끄러웠지만 옆에 있는 담요를 눈에 덮었으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몸을 맡기며 부끄러움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안심하세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발목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통증이 완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모, 좀 더 편안해졌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모는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혹시 이모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김윤진 이모는 부끄러워하며도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긴장을 풀며 웃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아까 나를 놀래켜서 그런 줄 알았지 뭐야. 저는 웃으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진 이모는 침대에 엎드린 채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기대와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모, 지금 치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조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참고 견뎌주세요. 저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김윤진 이모는 얼굴을 베개에 묻고 약간의 숨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응, 민규야. 어서 해줘. 이모는 널 믿어. 그녀는 이전의 오해 때문에 저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민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윤진 이모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이모. 중요한 부위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민규야, 이러면 안 돼. 나는 너 엄마의 친구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너 엄마를 보겠니? 여성의 마음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원하면서도 순결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규 오빠 있나요? 그 소리를 듣자 김윤진 이모는 당황하여 저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민규야, 제발 나를 도와줘.
내 딸에게 들키면 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거야. 연서가 이 시간에 내 방 문을 두드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쿵쿵쿵 연서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안에 있어요? 김윤진 이모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부탁했습니다. 대답하지 말아줘. 하지만 나는 이를 무시하고 약간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그 말에 김윤진 이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연서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오빠 방에 있어요? 김윤진 이모는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방에 없다고 말해줘. 그러면 내가 네 모든 요구를 들어줄게. 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 여기 없어.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좀 들어가도 돼? 말하면서 연서는 바로 문 손잡이를 돌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서는 내가 침대에 앉아 상체를 드러낸 채로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 선명한 근육들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하반신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김윤진 이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나에게 꼭 붙인 채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서야? 연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오빠 모기향 있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찾아봐. 어서 가져가. 나는 손짓을 하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서는 침대 위에 자기 엄마의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옷이 왜 여기 있어요?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너희 엄마가 내가 없는 사이에 몰래 방에 들어왔던 걸지도 모르지. 연서가 방에 들어와 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민규 오빠,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마 방을 잘못 들어왔을 거예요. 저는 연서의 순수하고 귀여운 얼굴을 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분명히 자라면 그녀도 엄마처럼 예뻐질 것입니다. 연서야, 요즘 학교는 어때? 누가 괴롭히는 사람은 없니? 연서와 잠시 학교 이야기 등을 나눈 후 그녀를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윤진 이모가 이불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서가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이불을 확 젖혀서 안에 있던 김윤진 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네요. 저는 이모에게 다가가 키스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이제 완전히 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남편은 회사를 구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이혼했고 일부 재산을 그녀 명의로 이전하여 딸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자금 횡령과 탈세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김윤진 이모는 우리 집 근처의 아파트를 임대해 이사 갔습니다. 이는 딸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고 그녀는 제 전용 애인이 되었습니다. 딸이 집에 없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세탁과 요리를 해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